자, 안녕하십니까.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날씨가 되게 덥습니다. 이제 뭐 초여름인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실적 발표도, 금요일날 했고, 지난주, 그죠?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뭐 화요일날 했고, 월요일날 했나요? 화요일날 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그죠? 수요일날 했죠? 수요일날 했나요? 자, 그래서 했고, 실적 발표가 이제 두 개 끝났어요. 그거 조금 우리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셀트의 5월달 수급 출발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확인하고, 자, 그리고 먼저 이제 요 미국 시장을 보면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 뭐 어쨌든 미국은 이쪽에 이제 부채 한도 정액, 그죠? 이 부분 놓고 지금 공방을 좀 펼치고는 있죠. 결국은 뭐 되겠지만, 이제 그 사이에 주가는 조금 뭐 흔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겠지만, 나스닥은 어쨌든 이 박스권 돌파는 해놓고 이제 금요일날, 응봉 살짝 나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밑에 꼬리도 달고,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꼬리를 달면서 결국 이제 이 정고점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주로 미국도 한 단계 좀 큰 뭐 악재 부분만 없으면 토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또 20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뭐 다음 주에, 그죠? 이제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또, 지난주에 하락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 좀 상승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셀트의 실적을, 뭐 1분기 실적은 어쨌든 좋았으니까요. 셀트도 좋았고, 헬스케어도 뭐 어떤 1분기에서는 또 5천억 이상의 최고의 또 실적을 기록을 했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좋을 것이고, 또 2분기보다도 3분기, 4분기 가속 좋아지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죠? 올해는 아무튼 도약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셀트의 그 1분기 실적인데, 아무튼 셀트리온도 1분기에 5,975억, 그죠? 영업이익이 30%죠. 이 부분에서 이제 그 바이오 시밀러 자체가 뭐 전년 동기 대비로 49% 증가를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런 코로나 시대에 진단 키트든 뭐 또, 이쪽 그 치료제 부분에서의, 그죠? 변동성 있는 매출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 지난해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업이익률 자체가 이제, 요거는 뭐 전년 동기 대비로 한다면 상당히 큰 또 영업이익률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진단 키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의 영업이익률 자체가 좋지를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일본 이제 진단 키트 그 판매에 또 그 가격 하락으로서 이익률 자체가 좀 그동안에 영업이익률이 좋지 못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번 1분기에 뭐 거의 이제 상쇄를 하면서 끝난 걸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그죠? 또 셀트리온 역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률이 어쨌든 뭐 30% 후반대든 40%든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헬스케어를 이제 보면은, 헬스케어가 이제 매출이 어쨌든 뭐 5,036억이에요. 이 부분 자체는 아무튼 1분기에서는 5천억을 처음으로 넘겼잖아, 그죠? 그러니까 작년 1분기, 2022년도 1분기는 뭐 4,157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도 21% 증가세를 보여줬고, 근데 전분기 4분기보다는 이제 0.9% 하락했는데, 4분기가 5,411억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 그룹의 매출은 1분기보다 2분기, 2분기보다 3분기, 3분기보다 4분기가 좋아지는 그런 구도가 정상이고,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1분기는, 그죠? 4분기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요한 건 이제 2분기에 4분기 실적을, 넘어가느냐, 아니면 3분기에 넘어가느냐, 그죠? 그게 이제 또 관심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4분기가 5,400억이었으니까, 이쪽 헬스케어가 오늘 뭐 그러면 잘하면은 2분기에도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러면 뭐 올해 실적은, 그죠? 상당히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2분기에 넘겨버리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만약 2분기에 못 넘겨 3분기에 넘겨도 좋아지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쪽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어쨌든 뭐 램시마 IV가 그 19% 매출을 발생을 시켰고, 램시마 SC가 이제 크게 27%나 뭐 증가세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트룩시마도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19%니까. 그죠? 거기다 이제 허주마는 뭐 3%. 그러니까 이제
4분기 때 보면은 지난해 4분기 때 셀트리온이 IV가 33%였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4분기에 이쪽 그 램시마 SC 같은 경우는 3%였는데 요번 1월달 1분기에는 뭐 27% 급증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트럭시마도 좀 증가세 14% 했는데 올 1분기는 19%. 그죠? 흐즈마는 좀 감소죠. 5% 했는데 뭐 3%니까. 그러니까 베그젤마는 이제 이번에는 없었고 1분기는 그죠. 지난 4분기에는 이제 11%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 이제 2분기 부분에서의 또 이쪽 그 뭐 렌시마 부분과 또 이제 흐즈마 부분이든 또 트럭시마든 이제 또 하나 더 여기서 이제 베그젤마와 유플라이마가 끼는지를 봐야 되겠죠. 유플라이마가 그죠. 유플라이마가 얼마만큼 또 발생을 시키느냐, 유플라이마. 그 부분도 또 하나의 포인트이기는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셀터 헬스케어의, 이번에 이제, 그, 경영 실적 부분에서 제품별 매출을 보게 되면, 지난해 그러니까 4분기에 이제 5,400억을 하면서, 4분기에도 뭐, 결국, 램시마하고, 인플렉트라가 45%. 그리고 이제 램시마, 이쪽에 트럭시마가 13%, 그죠? 허즈마가 이제 6%, 매출 비중이. 그 다음에 이쪽 그 램시마 SC가 15%였죠?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가 3%, 요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1분기의 헬스케어의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이쪽 램시마하고 인플렉트라가 이제 47%, 그죠? 뭐 요거는 증가되었죠. 근데 여기서 좀 아쉬운 부분이 트럭시마도 어쨌든 뭐 또 램시마하고 인플렉트라도 좀 증가를 했는데 램시마 SC가 아무튼 15%에서 지난 4분기에 15%였는데 13%로 좀 감소한 부분이 그죠?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죠? 이거는 뭐 일시적인 부분일지 물론 이제 2분기에 보면 나오긴 하겠지만은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작년 1분기에 9%였으니까, 그보다는 뭐 훨씬 큰,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유플라이마도 소폭, 증가를 했고, 그럼 유플라이마도 유럽에서 이제 팔려나가기 시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지난 4분기보다도 뭐, 또 증가세를 보였으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다? 허즈마든 트럭시마는 이제 이게 증가한다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허즈마하고 이제 트럭시마가 미국에서 직판 체제를 도입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 부분은 뭐 그냥 통과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램시마와 인플렉트라를 보면은 일본 시장에 이제 램시마 점유율, 그죠? 점유율 지금 일본은 26%죠. 그죠? 일본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분기가 26%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뭐 4분기, 3분기에는 22%에서 26%. 그죠? 또 이쪽 이제 허즈마 같은 거기 어디야?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55% 그죠? 계속 50% 이상에서 유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미국도 보면은 미국에서도 지금 뭐 이제 그 인플렉트라가 시장 점유율이 32%. 지난해 23년 3분기 기준으로 32%니까 시장 점유율이 그죠.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거의 뭐 기반을 확실하게 이제 잡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아무튼 인플렉트라든 또 램시마 부분 자체에 시장 점유율은 계속 증가 추이를 가져가고 있다는 거. 자, 이제 램시마 SC가 이제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유럽도 그렇고 아무튼 뭐 시장 점유율은 일단 상승하는 그런 지금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이쪽에 램시마가 그 이쪽 유럽 쪽 부분이 이제 38%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인플렉트라 그러니까 화이자가 이제 15%, 그러니까 화이자는 15%로 오히려 줄어들고 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4분기에 16%로 증가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램시마 SC가 뭡니까? 화이자의 인플렉트라보다도 더 시장 점유율이 높다는 거죠. 그럼 이제 유럽에서 지금 램시마가 이쪽 38, SC 16%, 화이자계 15%.
거의 뭐 독점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의 그 시장 점유율을 보면 독일이 이제 어쨌든 뭐 램시마 SC가 그 32%죠. 이쪽에 이제 램시마하고 임플렉트가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독일은 가격이 막 또 비싸니까, 그죠? 핀란드도 마찬가지. 프랑스는 좀 이제 이쪽 임플란트하고 램시마가 좀 점유율이 높고, 그죠? 47%니까. 체코도 마찬가지니까 이쪽은 이제 벨기에나 이쪽도 이제 점진적으로 늘어나가는 그런 추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램시마 SC가 어쨌든 뭐, 유럽에서 점유율을 계속 높여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트룩시마도 이제 직판 체제를 하면서 어쨌든 뭐 매출은 좀 이제 늘어나는, 그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 하반기부터 이제 트룩시마하고 허즈마를 이제 직판 체제를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뭐 유럽에서 이제 전 제품을, 그죠? 자, 직판으로 판매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하게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럽의 이제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이 약간 뭐 좀 떨어지기는 해요. 그죠? 지금 뭐 22%, 이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은 늘어나는 부분 구조. 근데 그게 이제, 그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직판 체제가 됨으로써 마진을 이제, 그죠? 줄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뭐 유럽도 앞으로 더 크게 활성화 되겠지만은, 미국까지 직판 체제가 안착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자, 미국은 지금 트룩시마가 이제 30% 시장 점유율로 처방률로 기준으로 30%고 처방액 기준으로 뭐 29%. 그래서 미국도 최근 들어서 트룩시마의 점유율이 높여 나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리고 이제 허즈마는 일본에서는 뭐 대박인데, 그죠? 일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59%예요. 좀 대단하죠. 일본이 이제 허즈마 시장이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죠? 근데 뭐 거의 지금 59%.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유럽은 뭐 조금 그래도 이제 직판 체제가 되면서 이번에 매출을 기여도는 좀 높여 나가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3분기에 한번 올랐다가 다시 4분기에 이제 다시 원위치. 그러니까 저번에 13보다는 이제 약간 위 부분에 뭐 14%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유럽에서도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이제 조금씩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부터 뭐, 런칭을 했으니까. 가장 큰 거는 이제 유럽도 유럽이지만은 미국 시장이잖아요. 그죠? 또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농도가 거의 무려 뭐 85%를 차지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유플라이마가 이제 아무튼 이번에 5월달, 그래 봐야 이제 5월 말이라고는 뭐 어쨌든 보도에서 나왔으니까, 그죠? 5월 말 안에는 아무튼 미국 FDA 승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FDA 승인도 승인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 PBM이라든지 요런데, 그죠? 요런데 어쨌든 등록이 돼야 되겠죠. 그죠? 등재가 되면은 뭐 거의 뭐 따놓은 당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뭐 계속적으로 이제 협의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이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근데 그동안 우리가 셀트가 특허면 특허, 임상이면 임상, 허가면 허가 안 된 적이 있어요. 철저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죠? 다 성사가 되었다는 거. 그럼 이번에 유플라이어 역시 마찬가지로 저는 성사될 걸로 보고, 그와 더불어서 PBM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저는 성사될 걸로, 그죠? 바랍니다. 바라봅니다. 바라보자. 아시겠죠?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베그젤마도 어쨌든 이제 4월 달에 미국에, 런칭을 했으니까. 그죠? 미국 역시 마찬가지.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 메디케어에는 등재를 완료했죠. 그죠? 이제 사보험에는 이제 진행 중인데, 사보험도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그러면, 베그젤마 같은 경우도 뭐 셀토의 이제, 어쨌든 그, 이 가격 경쟁력에서는, 그죠? 수직 판매가 수직 계열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른 여타 이런 경쟁사보다도 가격 경쟁 면에서는 올당에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튼 유럽 부분에서 지금 뭐 입찰이 최근에도 보면은 핀란드라든지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 이제 입찰을 성공하지 않습니까? 입찰에, 그죠? 그만큼 이제 가격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쨌든 뭐 4월달에 이제 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컬 등재는, 그러니까 이 공보험이죠. 여기는 이제 등재되었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보험 쪽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사보험 쪽은 뭐 충분히, 그죠? 왜? 셀트가 지금 램시마, 트룩시마 다 등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이제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셀트리온, 그죠? 이렇게 이제 각인된 거예요. 선두주자, 선두업체. 무슨 말인가 하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요거는 이제 글로벌 직판인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쪽 미국의 이제 셀트리온 USA, 그죠? 헬스케어 USA가 거기에 이제 토마스 누비겔이 아무튼 영입되었잖아요. 그죠? 최고 경영 책임자로. 어쨌든 이 사람이 이런 뭐 화이자든 암젠이든 거기서 또 영업을 했던 사람들이기도 하니까 저는 충분히 그죠? 미국 직판의 성공을 그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까지 직판을 진행하게 되면은 거의 뭐 90% 그죠? 이제 셀트가 직판 체제로 그러니까 수직 계열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직판 부분에서 수익 구조도 수익 구조지만은 셀트는 그 과정에서 수직 계열, 그러니까 암젠과 같은 암젠과 두 개의 양대 산맥을 만드는 그죠? 그런 저는 회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직판 부분 자체 일단 유럽에서는 이번에 트룩시마와 그죠? 허즈마의 효과가 나왔죠. 1분기 어쨌든 헬스케어 실적 부분에서 매출 구조에서 그죠?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인 이제 셀트의 성장은 매년 한 개씩 그죠? 후속 제품을 출시를 한다는 거죠. 요즘 한 개씩. 자, 그리고 이제 제품, 어쨌든 제품 포트폴리오 부분 자체도, 지금 6개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램시마하고 아이바이오가 합하면 뭐 거의 1조 이상의, 그죠? 매출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램시마하고 아이바이, SC하고, 그죠? 이제 앞으로 SC가 뭐, 그죠? 2조, 3조, 이런 식의 매출을 발생을 이제 꾸준히 시켜나가겠죠. 미국만.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미국 시장이 가장 큰 거니까. 자, 트룩시마, 허즈마,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베그잘마까지. 그죠? 근데 이제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어쨌든, 매출을 늘리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고, 이제 2분기, 3분기 갈수록 더 커지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아무튼, 미국의 성인, 등재, 그죠? 그 부분 자체인데, 그동안의 셀트에 준비된, 또 셀트에 성공된 그런 모습으로서는 충분히 이번에도 가능성이 많다가 아니고, 그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파이프라인 부분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전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유럽에 허가 신청을 했고, 그죠? 이제, 아마 뭐 상반기 안에 이제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누구겠습니까? 스텔라가 이제 임상 3장을 마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상반기 안에는, 그죠? 허가 신청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일리아도 마찬가지. 아일리아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또 이쪽에 뭐, 아무튼 지금 후속으로 최소한 3개 정도는 뭐 올해 안에, 그죠? 또, 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셀트의 이런 제품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제 세계로 돈을 벌고 또 이제 지금부터 올해 2020 이제 3년부터는 또 거기서 세계가 더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램시마 뭐 SC든 또 유플라이마든 또 베그잘마든 그죠? 그것도 앞으로 이제 뭐 스텔라라든 또 전레어든 그죠? 이런 부분들이 또 매출을 발생시킬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보면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1분기는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램시마 SC 부분에서는 조금, 그죠? 우리가 지난 4분기보다는 줄어들었으니까 좀 그렇지만은, 그러나 매출 부분에서는, 그걸 또 공백을 유프라이마나 트럭시마가 또 채워줬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어쨌든지 간에 램시마 SC의 이번에 이제 1분기 매출 감소 부분이 그죠?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그건 2분기에 보면 뭐 확인이 될 것이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유플라이마가 유럽에서 이제 매출을 발생하기 시작을 한다는 뜻이에요. 유플라이마가 지난 이제 4분기에 어쨌든 런칭을 했으니까 또 하나 자체는 이제 뭡니까? 직판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결국 유럽에서 트럭시마와
허즈마가, 그죠? 허즈마가, 직판 체제의 수익이, 매출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1분기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셀트가 어쨌든 수급적인 부분에서, 아무튼 지금 가장 3월달 이제 세장이 복귀하면서부터 연기금이, 그죠? 매수를, 급증을 좀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주, 그러니까 8일부터 해서 12일까지, 지난주에도 외국인들은 49,000주를 매수를 했어요. 지난주에 기관들은 289,000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이 크게 매수했던 부분이 결국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셀트리온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도 했고, 5% 이상 떴으니까.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죠? 근데 개인들이 지난주에도 34만 주를 팔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보면은, 셀트의 말 그대로 공급의 주체라 볼 수 있는 액티브 쪽, 투신이 10만 주 샀어요. 그죠? 투신이. 그러니까 지난주에 투신이 제일 많이 산 거죠. 그리고 보험도 22,000주 사고, 상호펀드도 68,000주 매수하고, 연기금도 지난주에 95,000주가 샀거든요. 그러면 누구야? 시장과 연동되는 금융투자 쪽은 오히려 6,000주 팔았죠. 그러니까 이쪽은 뭐야? 시장이 빠지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니까 주가가 매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이 또 오르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매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개인들이 34만 주 매도 계속 지금 개인들이 팔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5월달도 보면은 5월달. 자, 5월달도 지금 외국인들이 14만 4천 주 매수입니다. 2주 지났죠. 기관들이 27만 9천 주를 5월달 매수해요. 그죠? 그럼 누가 팔았어요? 개인들이 42만 6천 주. 5월달도. 여러분. 근데 5월달 가만히 보면 누가? 연기금이 10만 주, 상호펀드 6만 8천 주, 투신 8만 4천 주, 보험 2만 4천 주. 그럼 누가 더 팔았어요? 기관들 중에서는 5월달 시장이 계속 안 좋았잖아요. 5월달에. 5월달 시장이 계속 안 좋았어요. 코스닥도. 코스피도 그렇고, 지금 코스닥도 4일 연속 좀 하락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물린 금융투자 쪽, 프로그램과 연동되는. 그럼 기관도, 외국인도 5월달도 매수 급증. 그죠? 그럼 4월달부터 볼까요? 4월달부터. 4월달에 외국인들이 4월달부터 지금 5월 58만 주 외국인이 매수해요, 여러분. 기관들 135만 주 매수해요. 거기에 누가? 연기금이 79만 5천 주 매수입니다. 4월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누가 다 팔았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한 달 반 동안에 개인들이 197만 주를 팔았습니다. 개인들은 이제 앞으로 주가가 올라가면서 지속적인 매도가 더 크게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 2월 달부터 2월 한 달 동안에 보면 누굽니까? 연기금이 74만 주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2월 한 달 동안에 연기금이 74만 주 팔았잖아요. 그 기관들이 몇 주 팔았어요? 2월 한 달 동안에 기관들이 112만 주 팔았어요. 2월 한 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2월 달에 누가 연기금이 계속 팔면서 주가도 계속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새 회장이 복귀를 하면서 뭡니까?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왔었죠. 외국인들도 2월 달에는 30만 주 팔았죠. 근데 외국인들 2월 달보다는 매우 3월 달에 외국인들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팔아졌겠죠. 근데 2월 달에 개인들이 119만 주 샀었거든요. 2월 달에. 그죠? 자, 그 다음을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이 3월 달부터 해서 3월 한 달 동안에 외국인이 판 게 112만 주예요. 이게 테마시장 물량 앤더 뭡니까? 모건스탠리든 이쪽이든 그죠? 주가 누르는 과정에서. 그리고 누가? 기관들이 3월 한 달 동안에 100만 주를 샀죠. 기관들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물량을 결국은 누가 팔아냈어요? 기관들이 팔아낸 거죠. 그러니까 셀트는 뭐라고 했습니까? 외국인들의 수급보다는 누구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 기관들의 수급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기관들 수급이. 자, 그리고 올해 이제 보면은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85만 주 매도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 하면 외국인들이 85만 주 매도이지만은 테마색의 보유 지분 매도 나온 게 거의 한 120, 30만 주 나왔다고 보면 그죠? 오히려 외국인들이 소폭의 순매수를 보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테마색이 230만 주 팔아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100몇만 주 매수니까 거의 작년에 외국인들이 한 3, 400만 주
쇼커버 앤더 매수라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그 지금 올해 지금 벌써 개인들이 이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2월 달에 개인들이 115만 주를 샀었는데 지금 개인들이 올해 벌써 100만 주 팔았어요.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계속적으로 이제 결국은 뭐 모르겠습니다. 전 6월 달 정도에는 순매수 전환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관들이 팔겠어요? 여기서 금융처도 순매수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연기금도 늘릴 것이고, 왜? 연기금 지금 올해 57만 주밖에 안 샀거든요. 2월 달에 78만 주 팔냈기 때문에, 그죠? 그럼 결국은 기관들의 수급이 올해도 계속 늘 것이고, 그럼 개인들이 지금 벌써 100만 주 매수잖아요. 100만 주. 수급은 계속적으로, 단 주가가 좀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양상이 조금 답답할 수도 있는데, 그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2년, 그죠? 2년.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들 주식 보면은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됐든, 그죠? 가는, 그러니까 리프티, 피프티라는 제가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가는 놈들은 줄기차게, 힘차게, 무섭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트도 이제 앞으로 10% 호재가 아니라도 그렇게 뜨는 시즌 나와요. 저번에 뭐 LG 화학이든 뭐 이런 포스코 필시엠 이런 것도 10% 펑펑 뜨잖아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세트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 가시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토요 특강을 어제 좀 하려고 하다가 제가 또 어제 바쁜 일이 좀 있어서 못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좀 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아무튼 자동차 부품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뭐 2월달 3월달에도 할 때 이제 2차 전지 쪽이 대박을 만들었잖아, 그죠? 가고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 부품 쪽이 가고 또 갑니다. 특히 이제 제가 화신을 제가 광고 드리는데, 화신 이거 여러분들 2만원, 3만원 또 금방 갑니다. 우리가 포스코, 엠텍 보셨잖아요. 그죠? 11,000원대, 이런, 11,000원대 뭐 여기 있다가 금방 4만원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오전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에는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시간을 잡아볼게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요. 이번 주에 이제 우리 셀트가 달려나가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주 세트리온 화이팅입니다.